자, 이번에 중국 정부가 이제 홍콩 보안법을 발의해가지고 지금 뭐 홍콩에서 데모 일어나고 네. 뭐 아주 난리가 났죠. 또 네. 미국은 또 미국대로 네. 아주 지금 세계가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뭐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복잡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 홍콩 보안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뉴스에서는 잘 못 보나요? 아예 그냥 이 소식을? 한마디로 내보내요. 쑥 지나가는 말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도 살아보고 사회주의 체제도 살아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사회주의 체제 살면 정치의 뉴스를 안 봐요. 제 체제에 관심이 매일 없어요. 비슷한 뉴스 나오니까. 맨날 좋은 말만 하고 결국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결국 내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처럼 내가 투표해서 대통령이 선거되면 관심 있겠죠. 그렇죠. 내 한 표를 나가니까. 한 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은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간접 투표하고 내가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 아예 관심이 없고요. 그래서 그걸 중국 내에서는 정치에 좀 관심이 있거나 혹은 해외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구글이나 혹은 해외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근데 대부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나 이런 데서 또 못하게, 검색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신경 안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식인들은 다르겠죠. 지식인 계층은 어차피 연구하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지식인들은 오피니언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이런 사람 다르죠. 근데 홍콩 보안법은 지금 일단은 이번 정부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그거 의결한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드냐? 정부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그 대리 집행기관으로서 그 법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과시켜야 돼요, 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되면 홍콩 기본법 밑에 부록 3장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홍콩 보안법에 그 지금 부록으로 넣는 그 부분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홍콩이 97년에 반환이 됐잖아요. 그렇죠. 반환이 됐는데, 그래서 홍콩이 일국 양제로 해서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존중한다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게 하겠다 해서 일국 양제인데 당시에 등소평이 무슨 뜻이었냐면 등소평이 취지는 이거예요. 그때 말도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일국 양제를 하는데 중국은 그때 당시에 그게 상황상 우리가 지금 민주정치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홍콩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치가 오히려 모범이 돼서 시범 효과가 있어 중국 대륙의 정치가 이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등소평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이렇게 시범 효과를 해서 중국 사람을 느끼면서 점차 거기로 가겠다라는 거였어요. 홍콩처럼 변해가겠다. 네, 그게 방향이었어요. 지금처럼 홍콩을 흡수해서 대륙 체제로 가겠다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홍콩의 이런 민주화 정치를 중국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시범 효과를 해서 우리 언젠가 경제가 올라가고 사람들 의식이 올라가면 우리가 거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결국 유엔에서 그걸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유엔에서 인정한 걸 갖고 그 미국에서 1992년에 홍콩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에 없애겠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회가 통과되면 트럼프 의지대로 그게 취소가 되는 건데 그게 91년에 미국이 의회가 그 유엔에 등록된 이제 그 협의에 기초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해외에서 말하는 게 일국 1조로 가고 있다 이러는데 중국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때 반환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만든 건 뜻은 우리는 외교와 국가의 안전은 중국 정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돌아가는 건 시장 체제로 하고 이런 거는 다 거기 정치지만 나라의 국가 안전과 그리고 외교는 한 나라는 한 나라만 하는 거잖아요. 홍콩도 중국 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인 거예요. 지방이 어떻게 국가 안전과 외교를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 안전과 외교는 중앙정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정한 홍콩 버전의 보안법은 중국 정부로서 하는 권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거 했냐 그러면 홍콩에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이런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홍콩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 부록으로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이런 걸 못 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당한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 이렇게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데 이건 우리 중앙정부 권한인데 그걸 당연히 국가안전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국가안전과 외교는 중앙정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섞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일구양지 탑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단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서방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중국식 표현이에요. 근데 홍콩이라는 지역이 왜 지금까지 굉장히 미국에서 그렇게 최우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세도 없게 하고 그렇죠. 모든 걸 지금 뭐 비자도 없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 다르게 대하는 건데 그 이유가 홍콩이 이 동북아에서 특히 중국을 상대로 하면서 민주 전선의 최전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콩 법은 영미법을 준수했거든요. 영미법이라는 게 그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법, 사법이 분리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저렇게 가면은 중국 정부에서 국가 안전이라는 이유로 이걸 영미법을 준수를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외국 기관들이 전 세계 대형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아시아 지사를 다 홍콩에 했냐. 홍콩은 영미법이 준수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그렇죠. 이거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걸 믿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서방 세계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게 보호가 안 될까 봐 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특별지위가 박탈이 되면 네. 실제 그 트럼프 말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홍콩에는 상당한 타격이잖아요. 중국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게 어느 정도의 타격인 건가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참을 만한 타격인가요? 아니면 힘든 타격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그러니까 홍콩이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게 간다. 정말 미국에서 지금 폼페오가 이미 국회에다 올렸어요, 보고서를. 우선 홍콩의 그 지위를 우리가 이제는 밴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지위를 없애야 된다는 걸 국회에다 지금 올렸고 미국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면 진짜 어서 중국 대륙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우가. 근데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냐? 홍콩 시민들이 제일 손해죠. 그렇죠.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지금 홍콩 시민들이 뭐 대만으로 가니 뭐 저 싱가포르로 가니 영국으로 가니 뭐 지금 엄청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다 빼고 지금 막 이민 가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1차적으로 타격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타격이 크죠. 중국이. 세 번째는 미국이 타격이 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가설이에요. 제가 가설로 말씀드려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이번에 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홍콩에 그런 지위가 없어요. 그러면 홍콩은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서는 이제는 만약 중국을 떠난 즉시 홍콩 어서는 자기네 좋은 경쟁력 있는 게 관세가 없다는 거였는데 그것도 어서는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홍콩에 가요? 그러면 누구도 안 놀 때 대륙하고 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중국에 어서는 의존해서 원나부터 지금도 많이 의존했지만 완전 정말 중국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미국이 진정 홍콩이 중국 대륙에 대한 민주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원래 저 수법은 수단이 좀 낮은 머리가 좀 잘 안 써야지. 내 보기에는 깊은 머리 안 쓴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고요. 오히려 더 중국에 등 떠밀어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도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지금 2만 명 넘은 미국 사람들이 있고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고매도 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홍콩 시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월가의 자본은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왜냐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은 한계가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홍콩은 중국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70%가 홍콩이에요. 이게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중국에서 가장 자금 조달이 주요 창구예요. 그 비중이 지금 한 70, 60, 이 정도예요. 근데 이거 변함이 없는데 홍콩 GDP가 중국 GDP 대비 비중은 엄청 작아져서 지금 2.6%밖에 안 돼요. 근데 90년도는 중국의 거의 뭐 28%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홍콩 GDP가 중국 2.6%가 경제 규모는 작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금 조달의 해외 가장 중요한 동네여서 중국 기업이 엄청나게 상장했는데
그래서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회계 문제는 뭐냐, 공매도를 치는 게 홍콩 시장이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 시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도 엄청 손해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빠져나간다, 홍콩에서. 이러면 제 생각에는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돈이 엄청 차올 거예요. 그래서 홍콩처럼 또 수익을 잘 벌 수 있는 동네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홍콩이 그렇게 입지가 약해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지리적 우세가 있기 때문에. 그 팀 마샬이 쓴 책에 있잖아요. 지리적 위치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한 지방의 경제는 지리적 위치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홍콩의 지리적 위치, 동방의 맨주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나쁘게 보면 홍콩의 달러가 지금 위험해요. 이게 폐기제를 실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금 유출이 이렇게 심각해지면 그 폐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달러를 써서 환율 폐기제를 계속 유지해가야 되는데 홍콩 지금 외환보유액이 한 4,000대나 그게 뭐 금방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외환위기 때 97, 98년 때 중국 정부가 도와줘서 그때 짐 로저스가 중국에서 짐 로저스 아니고 조지 서로스가 실패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외환을 써가지고 구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도 구해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지키기 힘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면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밖에 없어요. 폐구제를. 그래 환율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어차피 홍콩이라는 그 부동산이 만약에 부동산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를 들면 100억 하던 게 15억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그게 다 미국 자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엄청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누가 들어가겠어요?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싸게 팍 돌려오는 거죠. 원래는 미국이 장악했던 땅인데 저기 경제가 확 무너지면 미국은 나갔잖아요. 그 자리를 중국이 아주 작은 비용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거 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문스러워하는 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어떤 유대 자본들, 네. 그 월가 자본에게는 이제 충격이 될 수는 네. 있겠지만 중국도 사실 많은 외화 조달을 거기서 홍콩에서 해갖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창구잖아요. 네. 무역의 창구기도 네. 하고 외환의 창구기도 하고 중국도 일단은 가장 큰 타격은 중국이 받는 건데 네. 미국의 이런 반응을 몰랐을 건 없었잖아요. 네. 예상했을 텐데 왜 지금 시점에 가장 민감한 이런 그렇죠. 시점에 했을까? 그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은 미국 눈치를 안 봐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냐면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생각이 이런 거예요. 내가 트럼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도 어차피 미국은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해달라는 걸 내가 다 맞춰줘도 우리를 때릴 것이라는 거예요. 다 들어줘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국에 아주 좋은 성구가 있어요. 중국에. 표현이 이래요. 백성은 무죄인데 억을 갖고 있으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실제는 죄는 없는데 나를 위협할 실력을 갖고 있으면 너는 죄를 물어서 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뜻이 전달이 됐죠. 네, 그러니까 경쟁자는 눌러라. 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무죄인데 억을 갖고 있다는 죄로 유죄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가 어떻게 억을 어디서 얻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미국이 보기에는 자기네 패권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잘 맞춰줘도 어차피 날 때리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면 페이스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든 안 통과, 우리 하든 안 하든 미국하고 내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 하지 말라 이러면 안 하면 괜히 뭐 좋아질 것 같고 이런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중국 보기에는 홍콩 보안법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냐면 작년에 네, 민주화 시위 때문에. 반중 시위 그때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범죄자 중국 인도였잖아요. 범죄자를 중국에 인도하는 거기에 가입한다고 해서 그걸 없애자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재정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못하고 이번에 한 거거든요. 원래부터 계획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농민공 실업 문제라든가 대학생 실업 문제, 대학생 혈기 왕성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모순이 심각해질 때는 어느 통치자나 똑같아요. 해외 모순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내 사람들이 시각을 해외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는 똑똑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김정은이 그거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 마음을 똑똑하게 뭉치게 하려면 해외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항상 국내 정치가 결정하거든요. 그 당국자의 국내 정치 위치에 의해서 외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지금보다 더 좋은 시점이 없어요. 왜 그러나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2m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사람들 그렇게 막 빼고 시위하기가 힘들죠. 유럽하고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의력이 분산될 때 해야 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런 경제 국내 문제도 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극복 가능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중심을 다른 데 옮겨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래 또 하겠다고 이미 잡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또 시점이 가장 좋고요, 지금 하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분출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처럼 네. 중국에서는 그러한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면서 그 불만을 바깥으로 네. 홍콩하고의 문제로 뭔가 애국심을 그리고 봐라, 중국 표현이 미 제국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 못하도록 계속 누르고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희한한 건 네. 이렇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네. 증시는 엄청나게 뛰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왜 이런 거죠? 증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증시의 장기적 흐름은 그 국가와 기업의 펀더멘털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 흐름은. 근데 단기적 흐름은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자, 그 시장의 돈의 유동성, 자금의 유동성이 결정되는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부동산에 갔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어제는 뭐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미국은 부동산 빼면 지금 계속 찍어내는 돈들이 어디 가겠어요? 주식시장밖에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갈 수 있는 곳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왜냐면 은행에 돈 내면 0%인데 우리 돈이 글쎄 많지 않으면 신경 안 쓰겠죠. 0%도 그렇죠. 뭐도. 근데 자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가는 그 돈이 지금 1초가 돈인데, 그러면 그 돈을 빨리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게 주식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 두 번째,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항상 표현을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진화가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코로나는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가 변했어요. 그럼 앞으로 관련 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언택 산업이라고 하지만 언택 산업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5G, IoT,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한다 했지만 어느 국가도 구조조정을 빨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가 등을 콱 민 거예요. 거기 빨리 가게. 그러니까 그 수요가 거기에 대한 이 기업들이 관심이 팍 가버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 어느 기업이나 가보세요. 한국 모든 기업에 가면 답이 똑같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기업을 어떻게 언컨택화 똑같이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그 전에부터 원래 생각했다가 이렇게 급하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확 등을 민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멀지 않은 하에 금방 실현된다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전통 산업과 미래 산업과의 이 싸움인데 지금 주가는 미래 산업을 더 많이 반영한 거죠. 네. 근데 현실 펀더멘탈 경제는 안 좋은데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에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미래는 여기로 갈 거니까 이런 데 대한 프라이싱을 주는데 그렇다고 지금 가격이 합리적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예. 예전 IT 버블 때처럼 예. 뭔가 버블이 지금 막 뛰어가고 왜냐면 있는. 그 돈이 갈 데 없는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